자, 안녕. 수환쌤이라고 해. 자,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 18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자, a의 값이 4분의 1부터 1인 실수 a에 대해서 직선 y는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 글자 잘 안 읽히잖아. 그래.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봐줘야 되겠지. 그런데 로그인데 로그에서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데? 밑이잖아. 밑이 a인데 밑이 1보다 크느냐 1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로 나뉘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보니까 a는 4분의 1부터 많이 커봤자 1 미만이라고 써있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평행 이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 어때? 1,0을 지나고 지금 현재 감소함수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녀석을 보니까 y는 로그 밑이 몇 a야? 4ax야.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분별 색깔 바꾸자. 지금 a 값의 범위가 이건데 밑이 4a거든? 그러니 양변을 4배 추해봐봐. 일단 4보다는 작지만 1보다는 크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 로그 함수 그래프 이번에는 증가 함수를 싹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상수 함수 y는 1과 만나는 교점 중 밑이 a인 녀석과 만나는 점을 a점, 자, 밑이 4인과 만난 것을 b점이라고 한대. 또 밑에 줄을 보니까 y는 마이너스 1. 자,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어때? 밑에도 그려.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자, 마찬가지야. a와 4a와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만나는 점 c, d. 자, 일단은 y는 a와 만나는 거니까 얘가 c고 얘가 d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본다면 문제에서는 a, b를 1대4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0,1이라고 나와 있거든. 자, 선분 ab가 얘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내가 오른쪽에다 그림을 다시 그릴게. 거리비가 1대4래. a로부터 거리비 1, b로부터 거리비 4야. 자, 그러면 너희들이 상황 한번 생각 한번 해볼래? 거리비가 1대4라는 얘기니까 누구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자, A한테 가까워야 되겠지. B한테는 멀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외분점이거든? 그리고 왼쪽 아니면 오른쪽일 텐데 누구로부터? A로부터는 거리는 짧고 B로부터는 거리가 머니까 밖에 있는 점이라면 A로부터 왼쪽 바깥에 있어야 A의 거리는 짧고 B와의 거리는 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상황으로 본다면 이거지 뭐. 자, 잠깐만.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을 살짝 여기로 옮길게. 그러니까 연장선 찍 그린 다음에 자, 거리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4지. 그러니 자, 얘로부터 1일 때 얘로부터 4. 그럼 거리비가 1대4니까 바꿔서만 하면 1대3으로 내분다는 점의 위치로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 일단 한번 상황 보자고. 그러면 이쪽 길이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니? 교점 x좌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뭐 연립을 통해 가지고 y는 1과 직접 만나는 걸 찾아봐도 되겠지만 로그의 의미는 지금 밑을 a를 곱한 횟수잖아. 한 번 곱했대. 그때 당연히 대상은 x는 a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얘가 한 번 곱한 거거든. 얘는 4a 그래프잖아. 그럼 얘는 4a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한번 볼까? 자, 살짝 얘기한다면 이 길이는 4a에서 a의 거리차가 몇 a라는 거야? 3a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원점으로부터 x좌표 얘가 a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지금 이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이지. 그래, 그러니까 어때? 0,1은 1대3으로 내분되는 지점이 맞고, 물론 이제 실제로는 1대4로 외분하는 점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 내분점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내분점으로 상황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봤어. 니은 조건 보자.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래.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90도를 이루어야 되겠지. 90도를 이룬다는 것은 y는 1과 수직이야. 즉, 바꿔서 보는 교점의 x좌표가 모두가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때? 하나 더 구해보자고. y는 마이너스 1과 만날 때 그때 x좌표가 얼마인지 아래쪽에다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 얘는 마이너스 1번 곱한 거야. 역수 취하게 되겠지. C점은 밑이 a니까 얘는 a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D점은 밑이 4a라는 걸 알고 있잖아. 걔를 역수 취하면 4a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즉, 바꿔서 말하면 4a와 a분의 1이 일치하고 a와 4a분의 1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왼쪽과 오른쪽씩 보면 그냥 같은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A의 위치를 구해봤더니 자, 밑은 양수잖아. 4분의 1보다 큰. 그러니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따질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어때? A는 2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니은 조건도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라는 걸 알아. 그런데 문제 디귿에서 보니까 AB의 길이보다 CD의 길이가 길대. 그럼 AB의 길이가 우리가 몇 A라는 거 아니? 3이라는 거 알잖아. CD의 길이는 A분의 1에서 4A분의 1의 뺀값이지. 그러면 A분의 1에서 4A분의 1을 빼봐. 통분한다면 4A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A는 어차피 우리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항을 한다는 건 양변에 어차피 양수를 곱하니까 부동호 방향에는 이상이 없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제곱이거든. 크기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즉 A값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2분의 1보다 작은 것보다 큰 놈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디귿 얘기에서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써있지? 2분의 1부터 1 미만이다. 그러니 어때? 완전히 반대니까 이건 명확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뭐겠니? 되는 것은 자, 기억과 니은밖에 없어. 디귿은 A는 몇 분의 몇보다 클 때다. 2분의 1보다 클 때라는 거. 그런데 이제 어때? 문제 조건에서 A는 1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이랬으면 참이었겠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연속 확률 이야기지. 분포를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겠네. 자, 정규 분포 평균은 8이고 표준 편차가 3이야. 그렇지? 무엇이? 확률 변수 X가 말이야.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아무것도 주어진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지. 자, 일단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릴게. 얘는 평균이 8이라는 걸 알아. 참고로 얘기하지만 앞에 있는 대상은 평행 이동, 뒤에 있는 건 평균 거리로부터 확률 변수들이 떨어진 우리는 어때? 정규 분포의 그래프의 모양이 높낮이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적어준 거지. 그래서 확률 변수 Y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 평균이 얼마인지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그때그때 달라지겠지. 그래서 밑에서 무언가 서로 관계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거든. 자, 여기 한번 왼쪽 편 잘 보자고. 자, 어딘지는 모르지만 앞에 있는 녀석은 자 4부터 8까지 확률은 면적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 얘 면적을 알려줬어. 아니, 알려준 건 아니고 Y와 힘을 모아서 2분의 1이 되었다는 걸 알아. 근데 Y는 뭔진 모르지만 시작값이 얼마냐? 8이야. 8 이상이야. 그러니 일단 너희들이 자, 얘 그래프를 통해서 이 왼쪽의 모임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Y는 8 이상이라는 것은 요 남아있는 노란색 부분의 면적과 같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4 이하인 것이 아니라 8 이상이니까 위로 다 나와. 그래, 지금 4 이하일 때 면적이 0.5를 넘지 않으니까 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8이라는 녀석은 평균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이상으로 다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즉 왼쪽과 오른쪽의 면적이 서로 같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왜?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2분의 1이 될 테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Z를 내가 한번 적어볼게. 표준 편차 X-M이야.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분모 있는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 확률 변수 X들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굉장히 X들이 많을 거 아니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아. 그럼 위에 있는 녀석은 뭐냐? 특정 대상의 거리야. 누가? 정해지는 X에 대한 그 거리의 비율로서 나타내. 야, 너 이 X는 평균 거리로부터 평균으로부터 몇 배 떨어져 있니? 라고 비율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즉 위에서 한번 왼쪽 보자. 얘는 얼마냐? 평균 거리가 3이래. 근데 4라는 녀석은 8로부터 4칸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 어때? 평균 거리보다 더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때? Z는 3분의 4배가 되는 거지. 물론 4의 위치는 8보다 작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는 들어갈 것이고 말이야. 자, 그러면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서로 면적이 같기 위해서는 Z의 값이 일치해야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래도 되겠네. 얘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에 3분의 4배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즉 어때? 평균으로부터 자, 표준 편차의 3분의 4배를 하면 8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뭘 구하라 그랬어?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 이하로의 면적을 다 구하라는 얘기잖아. 즉 이거 다야 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 이미 이쪽 거리는 3분의 4 시그마라는 걸 알아. 얘는 8로부터 3분의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지. 그러면 둘이 모으게 되면 표준 편차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2잖아. 그러니 0으로부터 2까지 0.5
왼쪽에 테이블 나와 있다. 4772. 자, 그리고 남은 왼쪽 부분은 몇 점 몇이라는 거 알아? 0.5라는 거 알죠? 밑으로 싹 다 면적 구해야 되니까. 정답은 0.977이가 될 거야. 자, 2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실수 A에 대해서 A는 1보다 크대. 함수 fx란다.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 같이 보면서 가는 것이 아무래도 문제나 상황 파악하기에는 편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x축과의 교점을 통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은 교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 하나는 1, 하나는 a. 왜 a를 제일 오른쪽에 그렸느냐? 문제에서 a는 1보다 크다라는 게 문제 조건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때 그래프를 살포시 그려주면 이런 3차 함수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런데 이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이래. 그럼 도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왼쪽의 그래프 굉장히 뭔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본래 함수 한번 해석해보자. 그러면 여기 gx 함수, 자, 두 관계식의 곱이야. 그러니 우선 앞에 거 미분. 아이고, 빨간색 볼펜이 됐네.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있는 거 미분해봐. 그대로 이게 사라지게 되겠다. 자, 이게 도함수야. 자, 우리 어때?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 극값을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우선 얘가 원점 지나는 걸 알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 적분식, 얘 3차 함수 적분한 거잖아. 몇 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 4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고, 아래 끝, 위 끝, 값이 동일하면 0이라는 거 알지? 여기 있는 이 4차 함수는,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결과가 0. 그러니까 이 4차 함수는, 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친 함수만 얘기하는 거야. 일단 무조건 x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야. 몇 개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무슨 얘기했었니?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라 그랬어. 자, 지금 위에 있는 그럼 그래프 본 거 있지? 요거를 좀 떼가지고 얘기하자. 왜? 이 함수 적분한 거잖아. 그래서 이 함수를 여기다 살짝 옮겨서 한번 살펴본다면, 참고로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보니 얘 4차 함수의 도함수지. 도함수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 마이너스 1에서 극소, 1에서 극대, 그 다음에 a에서 극소를 간다는 거 알고, 이 4차 함수는 0,0을 지난다는 거 알잖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왜? a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0에서 원점을 지난다는 거 알고, 이 그래프가, 자, 얘 면적만큼 올라가게 되겠지. 자, 지금 얘 적분 그래프 직접 그리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1부터 a까지 그래프는 쭉 떨어져.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에서 얘 면적만큼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야. 와, 그러면 저게 어때? 이 4차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 0에서 이중근 같더라도, 자, 지금 뭐 부호 변화 극값이 아주 너무나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극값을 갖는데 오직 몇 개만 갖는다라고 한 개만 가지고 싶다는 얘기가 써 있잖아. 그럼 극값을 늘리면 안 되겠지. 최대한 우리가 줄여봐야 되겠지.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신경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 얘 면적보다 이쪽 부분의 면적이 크다 보니까, 올라간 것보다 내려간 것이 높다 보니까 실근이 2개가 추가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무조건 왜 하나 있느냐? 일단 다행히도 앞에 x가 있기 때문에 뒤쪽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만약 너희들이 어때 이것을 없앨 수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니? 앞에 있는 EX가 도와줘서 여기서는 이중근이 되고 그 값은 하나만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 2개를 없애는 게 목적인 거지. 어떻게 되면 돼? 올라가는 높이보다 내려가는 높이가 작아야 되겠지. 즉, 왼쪽 부분의 면적보다 오른쪽 부분에 있는 면적이 더 크기가 작으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거 아니겠니? 그러면, 자, 문제 A에서 최대값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지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 이 면적을 줄여서. 하지만 A의 최대가 될 때니까는 그래도 멀리 갈 수 있을 때까지는 가봐라. 지금 어때? 최대로는 이 면적까지는 나아갈 수 있지 않아? 둘의 면적이 어떨 때? 같을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는 간단히 끝났어. 저기 위에 있는 fx 함수, 3차 함수 그래프, 어디서부터? 0으로부터 어디까지? a까지 적분한 결과가 제로이기만 하면 되겠네. 둘의 높이가 같을 때가 최대지 뭐. 자, 갑니다. 0부터 a까지.
저기 있는 2차식 선생님이 그냥 전개할게.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자, 여기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아, 이거 전개해서 물론 계산해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자, 너희들이 이거랑 분배 법칙 한번 해봐. 자, 뭐 분배 법칙 해도 별로 좋지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들 보이지?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함수, 뒤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함수. 왜? 지금 0부터 a까지인데 x제곱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것도 분배 법칙. 자, 그러다 보니까 0부터 a까지인데 1차, 2차 접점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네. 자, 3차 함수 공식 외우는 사람들 그냥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야. 12분의 떨어진 거리가 a칸 떨어져 있잖아. a에 3차식 적분하니까 4승. 이게 공식이지. 뒤에 있는 것도 살펴보자. 자, 절편 a를 지나는 직선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0부터 a까지 면적은 즉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기울기가 1짜리니까. 그러면 가로의 길이 a, 세로의 길이 a. 참고로 얘는 x축미지니까 앞은 마이너스가 되겠다.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마찬가지네. 2분의 1 a 제곱이 되겠지. 자, 이것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2분의 a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보면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양수만 답이 될 테니까 0, 1, 2도 없고, 그러니까 뒤쪽 부분에서 양수인 것은 a는 루트 6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야.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2번 21번 내용이었어. 이거는 이과에서 21번 내용과도 굉장히 비슷해. 자, 수열 A에는 첫째 항은 0부터 1 미만이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 작년 수능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수능이었나 무엇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냥 막 노가다로 적기 전에 앞서가지고 한번 둘의 관계를 보는 게 좋지 않아? 2n과 2n 플러스 1이야. 어떤 관계가 숨겨져 있어? 둘이 차인데 얘네 둘이 같다 보니까, 자, 내가 여기다 적어볼게. 나 조건에 있는 식에서 가 조건에 있는 식 빼봐. 자, 이거 지우고 다시 좀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a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aen. 그러면 아래에서 윗식을 빼봐.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겠지. 이런 관계식이 나와. 즉 짝수에서 그 다음 항으로 올라갈 때는 차이가 마이너스 3씩 더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짝수에서 홀수로 넘어가는 위치에서는 항상.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자, A7이 1에 문제에서는 A 얼마 구하라? 25 구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러면 위에 조건 한번 확인해 봐봐. 자, 홀수 짝수의 차이잖아. 그렇지? 지금 어때?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어때? 얘가 홀수니까 바로 밑에 있는 항은 6번째 항이라는 거 알고 얘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얘가 1하잖니. 그러면 A6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5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A25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뭐. 자, 6번째 항 알았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이 있어. 위로 그냥 바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가조건 이용해서 2배 하고 하면 바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째 항에 대한 조건인데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첫째 항일 때만 만족해.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만족하는 첫째 항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어차피 지금 6이야.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고. 자, 그러면 가조건 활용해서 A6은 A2 곱하기 A3 플러스 1이지. A6이 얼마라는 거 알아? 5라는 거 아니까, 자, A2 곱하기 A3는 4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또 밑에 있는 조건 한번 볼까? 자, 지금 A3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잖아. 그럼 나 조건 활용하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3이지. 그 다음에 얘는 A2고 n에다가 1을 대입할 때 A3이니까 A1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리고 위에 있는 식 조건 있지 않아? 지금 모르는 대상이 자꾸 늘어나기만 하잖아. 자, 지금 A3과 홀수에서 바로 이 둘의 차이도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하겠다. 뭘 적은 거야? 첫 번째 조건 요거 활용해서 식 나타낸 거지 뭐. 아, 다행이다. 모르는 대상 2개, 식 2개잖아. 이 둘 연립해서 풀면 되겠는데,
그래서 대입법으로 밀어넣자고. 자, 뭐 A2나 A3 없애고 싶은 거 마음대로 없애도 좋겠지. 뭘 없앨까? 자, A3 없애는 방향으로 갈게. 자, 이제 계산이야, 계산. 자, 계산은 여기 왼쪽 부분에다 하도록 할게. 자, 대입법. 자, A3은 A2 빼기 3이지. 그 다음에 자, A3은 A2 빼기 3이야. 그래서 A3에 대입을 한다면 A2이고 얘가 4일 거야. 지금 이 식에다가 선생님이 어때? 대입법 적은 거야.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A2의 제곱은 3A2 4. 뭘 구해도 뭔지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나오래. 인수분해도 되겠네. 그러면 자, A2로서 가능한 거는 A2가 4일 때, 그 다음에 A2가 자, 하나는 4고 인수분해하면 플러스지? A2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가능할 거야. 자, 이제 A2 알았잖아. 그럼 A2를 알면 A3도 자동으로 알지 않아? A3는 A2에서 3을 뺀 값이니까. 그러니까 어때? A3를 내가 굳이 적어본다면 자, 3을 빼면 얘는 1. A3는 3을 빼면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거야. 자, 이제 드디어 A1 찾아봐야지. 자, 문제 조건이 있었지. A1은 1보다 작아야 됐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래도 되겠네. 여기 있는 관계식에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A3에 1, A2에 4, A3에 1, 그 다음에 A2에 4, 3, 4, A1. 그러면 A1은 4분의 3이야. 헐, 문제 조건에 맞는 것이 얘였지.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쪽 식을 또 대입하면 범위 밖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야. 원래는 실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쌤은 먼저 미리 한번 풀어봤었어. 자, 이제 조건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이 자, A2가 드디어 얼마인지 알게 되지 않았어? 자, A2가 얼마야? 지금 문제 조건에 맞는 것은 4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4, 4. 자, 그러면 A25까지 가야 돼. 자, 선생님은 어떤 단계로 갈 거야? 자, A6을 바탕으로 출발하겠지. A6에 5였어. 자, 2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은 가조건을 활용하겠다는 거지. 자, 선생님 어떻게 가겠어? 6, 2배 12, 그 다음에 다음 2배 하면 24인데 25항을 찾는 거니까 처음에는 가조건 쓸 거고 두 번째는 나조건을 쓰게 되겠지. 2배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러면 20에다가 1을 더하면 21이 될 거야. 그러면 A25는 나조건 관계식을 보면 4배를 하래. 자, 그 다음에 5, 4, 20에다가 그러면 선생님 가도 되겠다. 84지. 4배 하면 거기다가 얼마 빼래. 이 답은 80이라는 것도 할 수 있지. 자, 28번 문제 보자. A의 각은 3분의 파이고 AB와 AC의 길이비가 3대 1이래. 자, AB와 AC의 길이비. 그러면 선생님 거리비 3대 K 대신에 3K, K라고 놔도 되겠다. 그리고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고 나와 있어.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인데 야, 지금 뭐가 주어져 있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참고로 얘기한다면 어떤 도형이 있단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스몰로 알파벳을 일치시켰을까? 왜? 이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얘네 둘이 어떤 관계에 있다? 사인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즉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어떤 꼭지각의 사인 값을 알고 있다면 외접원의 지름을 곱하는 순간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관계를 이용하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지금 몇 분의 파이가 주어져 있어? 3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어때? 사인 값을 하면 사인 60도라는 거 알아?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 알아? 2분의 루트 3이지 않아?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래. 그럼 지름은 얼마야? 14라는 거 알잖아. 즉 여기서 구한 사인 값에 14배 하면 돼. 그걸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 부르는 거라고. 7루트 3이지 뭐. 자, 문제에서 AC의 길이를 K라고 문제를 놓으래. 야, 이거 관계식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어때? 얘 봐. 얘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 49 곱하기 3. 그 다음에 3K 제곱이니까 9K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2배에 3K 제곱에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라는 걸 알지? 정리하자고. 7K 제곱. 그러면 7, 7이 49니까 K 제곱은 2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다음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하자.
29번. 33444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하겠대.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 후에 적힌 수가 3이면 다음번에는 주사위를 3번 던지고, 아유 어때? 앞서서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는데 적힌 수가 4면 주사위를 4번 던지겠다. 이 시행을 딱 한 번만 해서 얻은 점수가 10점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어때? 한번 정리해 본다면 3과 4 있어. 그러니까 3번 공 꺼내면 주사위를 반복적으로 뻥뻥뻥 3번. 만약 4라는 공이 나오면 빡빡빡빡 4번.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나온 거 다 더한 것이 11에.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니 앞에 시행에서 어떤 공이 나오냐에 따라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 영향을 주게 되겠지. 그럼 크게 본다면 크게 지금 두 가지 행동이 있어. 주머니에서 공 꺼내고 주사위 던지기. 그래서 상황을 나누어서 보는 게 좋지 않아? 자, 주머니에서 공 꺼내고 그리고 주사위 던지고. 그런데 앞에 행동에 따라 뒤에 영향을 주다 보니 이를 분리해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고 그러면 다음번에 주사위를 던지겠지. 근데 앞서서 한 것이 주머니에서 어떤 공이 나왔느냐.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면 3이 나올 수가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잖아. 괜찮니? 그러면 주머니에서 3이 나올 확률 구하자고. 자, 참고로 얘기한다면 이 주머니 안에 공이 5개가 있는데 경우의 수와 확률은 달라. 확률은 빈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경우의 수는 사건의 서로 다른 종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고 같은 빈도일 가능성은 없잖아. 예를 들어서 4번 공이 많으니까 4번 공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참고로 확률을 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총량이야. 4번 공이 많은지 3번 공이 많은지, 그러니까 어때 4번 공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같은 것도 다른 걸로 분리를 해서 봐. 그래야지 어때? 주머니 안에 공이 총 5개가 있다는 걸 알아.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일 뿐이야. 그래서 확률 얘기는 그 공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정보를 굳이 적어주지 않아. 자, 참고로 얘기하지만 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 다른 종류를 봐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어때 이 공을 하나씩 모두 다 꺼내서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총량 알잖아. 그럼 같은 것을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는 풀이가 있고 어때? 일부만 꺼냈을 때에서는 저 공의 주머니 안에 총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서로 다른 것으로만 보는 풀이가 가능하겠지. 그래, 서로 다른 5개의 공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3이라는 공은 2개 있겠지. 자, 3번 공 나왔어. 당연히 이제 어때? 주사위를 3번 던지게 될 거야.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행동, 세 번째 행동. 1부터 6까지니까 6의 3승이라는 거 할 수 있겠네. 합이 얼마가 나와줘야 되겠니? 10이지 뭐. 아, 그러다 보니까 x1, x2, x3 순서에 따라 바뀌지 않아? 서로 다른 사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3, 2, 5나 2, 3, 5나 다른 사건이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거 방법의 수는 뭘 이용하니? 중복조합이지 뭘. 주사위는 0이라는 눈이 없으니까 최소 하나 이상씩은 10개의 공을 나누어 봤는데 하나 이상씩은 가져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래도 되겠어? 자, 미리 하나씩 나눠주면 7개만 추가로 나눠주면 되는데 3H7일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재수 없으면 이 7개가 모두 한 녀석이 가져가봐. 8, 1, 1. 주사위 8이 어딨냐? 바꿔서 말하면 7이 나오는 경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 자, 셋이 자리 바꾸는 거. 얘 세 가지, x1, x2, x3와 서로 다른 세 숫자 바꾸는 거 3팩토리얼. 그러니까 어때? 3-3팩토리얼. 그것이 위에 있는 확률인 거죠.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아래 거는 빨리 계산하고 넘어갈게. 4번 공은 5분의 3이라는 거 알아? 주사위 4번 던지겠지? 6의 4승이라는 거 알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얘가 10이야.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주사위는 0 없다. 미리 하나씩 주면 6개. 즉 4h 6이 될 거야. 주사위는 한 놈이 몰빵으로 받으면 7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경우 7의 위치를 바꾸는 4가지 경우를 빼줘야만 되겠지. 그리고 어때? 지금 문제 얘 더하기 얘 풀이 더하면 답인 거지. 계산을 패스하도록 할게. 자, 마지막 30번 얘기 한번 보도록 하자. 벌써 대망의 30번이다. 자, 30번. 함수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고 gx는 1차 함수이다. hx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겠다. 자, 그러니 어때? 1보다 작을 때는 차이의 그래프야. 1보다 같거나 크면 두 함수가 그냥 둘이 더한 거고 h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그 다음에 0일 때 0이래.
자, 일단은 주안점이 이거야. 0일 때래. 1보다 작은 것에 0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봐봐. 0일 때거든? 즉, F 0일 때와 그 다음에 G 0일 때. 지금 여기 보이지? 높이 차가 0이라는 소리야. 둘이 만난다라는 소리겠지. 근데 1보다 작을 때 미분 가능해야 돼. 그냥 지나가게 되면 첨점이 발생하게 되겠지. 그러니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둘이 만나는데 교차하면 안 되겠지. 뭐 해야 되겠다? 접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 어때? 원점에서 접한다. 일단 첫 번째 정보는 이거고, 다음 정보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 0일 때 접해. 만약 내가 0이 이쪽 부분에 있었어. 어떠냐? 미분 불가능한 지점 바로 생겨버리지. 내가 만약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여기 접하는 것이 0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0 밑으로도 지금 교점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1 밑에서 항상 미분 가능할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접선이 아래쪽으로 생기지 않고 위쪽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뭐 그러니 이 정도 개형은 일단 유추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유리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때? 위쪽으로 하나 찍 긋고, 그래? 접하는구나. 0이라는 걸 한 거지. 그러니 직선이 항상 위쪽에 있으니까 낚시 하나 더 걸어놓은 거지 뭐. 야, 이거 사실 절대값 안 써도 되는 이야기였던 거야. 자, 항상 누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1 미만일 때 gx가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는 거야. 이과에서 이거 비슷한 문제 한번 낸 적이 있어. 부호가 정해진 거였는데 괜히 어때? 절대값 때문에 낚시 걸리고. 그리고 문제를 해석해 보면 자, 아무튼 마지막 풀이니까 잘 보도록 하자. 그런데 문제에서 실수 전제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 일단 1인 순간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다. 즉 G1 마이너스 F1과 1 이상일 때 우극한 F1 플러스 G1이 같고 모두 일치해야 되겠니? 좌미분계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참고로 1 이상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 따질 필요 없어. G1, G2 날라가니까 일단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어? F1일 때 0이다. 그 다음에 G' 하니까 F'1일 때 0이다. 오이고, X축과 함수 갖고 왔고 X축과 기울기도 같아.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슨 정보를 또 하나 가져가고 있는 거야? X축에서 접한다. 물론 이제 X축이 지금 위쪽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일단 자, 여기 접점 어디서 접한다는 거 알아? X가 1일 때. 자, 요거는 흰무비로 가자. 1일 때 접하고, 그 다음에 자, 어차피 교점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 알파 이쪽 교점을 내가 베타라고 잡아도 되겠지. 한 3참수 곡선이 있어. 자, fx가 뭐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bx 제곱, cx 얼씨구 절씨구 나올 텐데, 어떠한 직선이 더해지고 빼지더라도 물론 x축도 포함이야 1차 이하의 항에만 영향을 주게 돼. 즉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모든 직선은 3차 함수 곡선의 교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아, 정확히 얘기한다면 세근의 합이 말이야. 지금 쌤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즉 여기 한번 해보자. x축이랑 최고차인 계수 1인 3차 함수랑 연립한 근 1과 알파가 있지. 굳이 내가 식을 써본다면 x-1의 제곱 x-알파라. 그 다음에 fx와 gx, y 교점. 자, 두 점을 0과 베타로 잡았지. 최고차인 계수 1이니까 x-베타라. 세 근의 합은 모두가 같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처음부터 문자 줄이고 들어갈 수 있잖아. 둘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거 세근은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밑에 있는 건 0 더하기 0 더하기 베타. 그러면 베타의 값은 알파 플러스 2와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문자 줄이고 들어가. 그럼 베타 대신에
얼마 대입하자고? 알파 더하기 2로 대입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알파도 처리해야 돼. f2일 때 함수값이 5래. 그럼 이 만족하는 것만 하면 알파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참고로 지금 여기서 보면, 자, 뭐 여백은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gx 함수 우리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아? 어떻게 해주면 돼? 이쪽에 관계식이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참고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f2일 때 5인데 정의역이 1 이상이니까, 자, 문제에서 f2 더하기 g2가 5야. 여기 관계 통해서 그냥 바로 이야기하지 뭐. 그럼 얘한테 fx는 얼마만 대입하면 되겠니? 2. 그럼 2 빼기 1은 2 넣어봐. 1이지? 2 빼기 알파네. 그지? 그럼 여기 2 마이너스 알파. G2는? 그럼 여기 G2를 GX로 내가 이걸 적고 시작할게. fx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자, 여기다가도 2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2 넣을 수 있지? 그럼 f2는 아까 선생님이 이미 구해놨잖아. 그래서 곱하기 2배. 자,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2를 넣으면 4에. 그 다음 x에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네. 그게 5였지? 4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4 알파 5. 그럼 2 알파는 1. 그러면 알파는 얼마라는 거 알아? 2분의 1이죠. 이해하지? 그러니까 자, 내가 굳이 식을 쓴다면 fx는 x-1의 전체 제곱에 x-2분의 1이었고, 자, gx는, 자, 식 정리하기 뭐 하잖아. fx의 x제곱에 x-2분의 5였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에서 h 4를 구하시오. 요게 문제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고. 얘에다가 4 대입하면 3이지? 9 곱하기, 자, 여기에다가 4 넣으면 2, 4, 8이니까 2분의 7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gx도 더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서 구한 함수값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를 넣어주면 되겠다. 4 곱하기, 자, 4 넣으면 16이지? 4 빼기 2분의 5니까 2분의 3이지. 즉 9, 7이 63에서 16이니까 8, 3, 24. 그러니까 3, 4, 9가 될 것이고 39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일 거야. 자, 고생 많았다. 자, 30번까지 문제풀이를 끝내도록 할게.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줘.